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 한국은 지금 수능이 끝나고 수능 성적표도 나온 상태죠. 이제 최종적인 단계인 대학 진학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 학부모님 그다음에 당사자인 수험생들 엄청난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능이라는 단어만 떠올라도 저는 지금 숨이 답답해지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희 때도 뭐 요즘 못지않은 엄청난 경쟁 시대였었죠. 갑자기 뭐 하루에 10시간씩 수업을 하는 이 변화들 속에서 단과반 학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종로에 뭐 그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전체가 다 종로를 뒤엎는 놀라운 광경들이 매일매일 연출되곤 했는데 정말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었었죠. 그 당시 하나 에피소드는 아마 미국의 대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침에 아마 어떤 계기로 그 종로 쪽을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학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수만 명의 학생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보다가 그게 바로 새벽부터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의 미래는 밝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수만 명이 몰려서 공부를 하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맞는 얘기였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정말 경제적으로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이런 나라로 발전했고 또 여러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들을 겪었습니다. 대부분들 다 그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아마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수험생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대학 진학의 문도 그렇고 또 직업도 그렇고 예전과 같지 않게 많이 어려운 상태들이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는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는데 그러면 대학을 간 뒤부터는 좀 잘 풀리고 자신이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좋은 직업을 선택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쳤고 또 그들과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또 중국 북경에 넘어와서도 여러 대학에서 수천 명의 한국 유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꿈들도 같이 나누다 보면서 참 아쉽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들을 뚜렷하게 세우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 과목에 크게 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주 극소수였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전공 과목이 어떤 것인지 그 전공에서 무엇을 배우고 그것이 사회에 나가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들어온 학생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에서의 목표를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인생에서의 목표와 직결되는 대학에서의 전공 문제도 또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돼서 제일 먼저 대학 선택에서 확고한 전공을 선택을 못하다 보면 직업 선택도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직장을 갖게 되면 그 안에서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두리번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직장에서의 자기의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고 전문적으로 계속 전문 지식을 축적하기도 좀 어려운 것이고요. 또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이런 시간들이 오래 흐르다 보면은 결국은 삶 자체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목표에 다가가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첫 단추가 바로 뭐냐면 대학에서의 전공입니다. 전공 선택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우선 대학을 진학하고 보자, 그 다음에 수정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적에 맞는 대학을 가고 전공은 나중에 생각하자, 혹은 전공에 그냥 내 성적에 맞는 전공을 택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것들을 수정하려면 사실은 수정하는 게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그 수정을 정말 잘 할 수 있는가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일생을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전공과 다른 일을 하는 분도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내가 4년 동안의 대학에서 배운 그 전공은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어디선가 항상 영향을 미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정말 좋아서 선택한 그러한 전공들이 내 직업과 연결된다면 그것은 뭐 바랄 나위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정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라는 문제를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들, 또 주위에서 그냥 이거 하면 좋대더라,
또 미래에 또 이런 게 좋대더라라는 얘기보다는 그런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들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깊이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예상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살펴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들을 여러 개 대학들, 자신이 나온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을 일단 보면서 그 안에 전공 과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성적에 맞지 않은 조금 낮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내 전공에 맞는 대학이 있다면 그것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들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어떤 전공들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좀 낱낱이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의 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에 들어가서 이 과에서 어떤 목적으로 그 과가 설립되었고 4년 동안에 무엇을 배우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사회에서 어떤 직업과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1차적으로는 상세하게 다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 하에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가를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그것들을 중간적으로 달성해 줄 수 있는 대학의 전공이 결정되는 것이죠. 제일 바람직한 것은 내 전공과 직업이 일치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대학의 전공은 전공, 내가 하는 일은 하는 일,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이죠. 대부분들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전공이 중요하냐, 대학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들인데요. 이것은 이제 예전과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대부분 대학의 순위가 비교적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전공이라 하더라도 물론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취직하기가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국의 경제 발전의 단계와 우리가 또 사회에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학이 어떤 인재를 배출할 것인가가 이렇게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의 본원적인 임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학문 연구죠. 그 다음에 이제 인재의 배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학이 사회에서 원하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들을 배출하는 인재 배출 일종의 공장같이 되어버렸다, 뭐 이런 비판들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대학에 개설되는 학과들이 사회에서 원하는 어떤 인재들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서 국가에서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들이 다 달라집니다. 한국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처음에는 노동 지박적인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런 제품들을 수출하면서 외화를 벌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공업 제품들, 그 다음에 자본들이 보다 축적되면서 중공업 제품들 혹은 또 중화공업 제품들이 수출품의 주가 됐던 이런 단계를 거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다 이 기술들은 우리가 만든 기술들이 아니라 선진국, 선진 기업들이 대부분 제공해준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을 빨리 이해하고 잘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많은 제품들을 값싸게 만들 수 있고 기업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재들, 그리고 기본적인 공과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제품들을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수출입 관련된 역할을 하는 또 상경계 학생들, 이런 분들이 이제 취업이 굉장히 잘 됐었죠. 그 다음 이제 1편에서는 국가에서 어떤 제도적인 정비를 하고 제도적인 틀을 잡고 또 행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법률 계통 전공자들이 또 필요했던 것이고요. 또 행정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의과대학은 언제나 항상 수요가 많은 그런 전공 과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로 대부분 다 대학들이 비슷비슷한 전공들이 많았습니다. 공과대학도 많았고 또 상경계 대학도 많았고요. 특별히 또 과가 또 다양화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슷비슷한 전공에서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명문대학 학생들이 아무래도 선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통상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규모의 경제의 그런 시기들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세계 10위권의 그 경제 대국이 된 지가 오래됐고요. 각국 간의 경제 전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는 모두 다 첨단 기술이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 기본에는 우리가 통상 지금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의 주가 되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인터넷 베이스들, 또 그다음에 로봇, 뭐 수많은 드론부터 시작한 전기 자동차부터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지만, 많은 첨단 기술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다양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필요한 그런 경제 단계가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나 또 동남아시아, 또 인도나 뭐 말레이시아, 이런 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한국에서 하던 그 중공업 제품들을 이미 그 나라에서 대부분 다 가져간 것이죠.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대신에 한국은 보다 더 첨단적인 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한국 경제는 그것이 결국 생존을 결정하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따라서 대학교 안에서의 전공도 예전 같지 않은 굉장히 분화되어 있는 대학 전공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공과대학 안에도 미래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과들이 많이 열릴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상경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전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과들이 미래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심지어는 예술 파트, 문화 상품까지도 인터넷 기반의 베이스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교의 레벨보다는 전공 과목 자체가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특히나 미래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전공 과목을 정말 잘 찾아내고, 그것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첨단 기술 하에서 어떻게 구현해내는가라는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의 능력들을 하나하나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바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의 존재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업 안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기업의 생산과 판매와 이런 라인 속에서의 한 역할을 하는 정도에 머물렀었죠. 혹은 또 그 안에서의 리더라고 하면 그 전체적인 과정 프로세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운영하고 점검하는 이런 정도에서 자기 임무가 주어졌겠지만, 대단위로 움직이는 큰 규모 안에서의 하나의 요소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완전히 분산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능력들과 개성들을 드러낼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죠. 플랫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하나 내 개성을 나타내고 그것이 바로 상품화가 되고 제품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기반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요. 또 특히나 이번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급속하게 이 부분의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언택트 관련된 기술들이 보다 구체화될 겁니다.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제품의 생산, 그 다음에 연결, 판매, 서비스, 기획,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과 기술력들이 상당 부분들 지금 아마 개발되고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할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 미래 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문제들을 일단 정확히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레벨로서 결정되던 그런 단계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분화되어 있는 개성들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특히나 그것이 잘 조합되어 있는 그런 전공을 갖고 있는 대학들, 한 명 한 명의 독특한 개성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구체화해서 사회에 쓸 수 있는, 사업화하고 내가 그것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전공들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에도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